안녕하세요, 마이티 그루밍 안원장이에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대형견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리트리버들이 인기가 많은데 미용을 하기도 애매하고 대형견이니까 미용비가 비싸서 샵에 가기도 부담스러워요. 강의는 리트리버지만 활용을 하시면 대형견 기르시는 견주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번 강의 잘 보시고 자,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목욕에서도 리트리버라는 견종은 털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저번에 알려드렸던 팁, 자, 고무장갑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 고무장갑을 끼면 온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물 온도를 먼저 맞춘 뒤에 고무장갑을 끼고 아이들 샴핑을 하면서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이 고무장갑을 사용을 해서 마사지를 해주면 죽은 털이 많이 빠지는 견종이기 때문에 리트리버는 이제 털도 많이 빠지고 때도 더 깔끔하게 잘 벗겨질 거예요.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 저희가 가정에서도 어디 주방용품 파는 곳이나 문방구 같은 곳 가면 소스통 팔죠. 여기다가 샴푸를 먼저 희석을 할 건데 모든 샴푸 제품에는 희석 배율이 있어요. 그냥 원액을 짜면은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희석을 하면 거품도 더 잘 나고 이제 마사지를 했을 때 속까지 침투가 잘 돼서 때가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렇게 저는 소스통에다가 샴푸를 준비해 뒀어요. 자, 이제 목욕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물의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의 온도를 먼저 맞춰 줄 거예요.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체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다 하면 강아지들에겐 뜨거울 수가 있으니까 좀 미지근하다 하는 온도로 먼저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물의 온도가 맞춰졌으면 고무장갑을 먼저 착용을 해주세요. 강아지들도 사람 아이들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이렇게 멀리서 뿌리면 얼굴에 물이 튀고 수압 때문에 아이들이 목욕을 할 때 불편해하기 때문에 항상 물은 샤워기를 몸에 밀착해서 속까지 천천히 적셔주세요. 그리고 얼굴부터 가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 우리도 수영장을 갈 때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심장 쪽으로 오는 것처럼 아이들도 뒤에서 앞쪽으로 천천히 적셔주세요.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뒤에서부터 속까지 잘 적셔줘요. 고무장갑을 사용하면 마찰력이 더 좋기 때문에 죽은 털도 잘 제거가 되고 때도 더 잘 빠집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어릴 때 목욕탕에 가면 머리 감는 걸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목욕할 때도 조금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대형견 친구들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다 보니 소형견들이랑 다르게 헹구는 것도 중요하니 이제 샴푸를 하고 항상 헹굴 때도 뽀독뽀독하게 잘 헹궈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물이 다 적셔졌으면 희석된 샴푸를 이렇게 도포를 해줘요. 또는 이렇게 흔들면 거품이 생기겠죠. 이 거품을 이렇게 짜서 얼굴 같은 곳은 눈이나 귀 같은 곳에 많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잘 도포를 해줍니다. 고루고루 묻혀주세요. 강아지들은 귀 쪽에 유분이 많아요. 그래서 귀는 깨끗이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면 좋고, 꼬리가 시작되는 이 부분도 호르몬선이 있어서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때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깨끗이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샴푸가 다 도포가 되면 일반 맨손으로 거품을 내는 것보다 훨씬 거품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절방향대로 이렇게 문질러줘요. 보통 집에서 물을 깨끗이 적시지 않고 샴푸를 하면 피부 속 유분을 없애줘야 되는데 겉에 털만 이렇게 샴푸가 때를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두피가 깨끗하게 헹궈지지 않거나 하면 두피염이 걸린다거나 탈모가 오죠. 그래서 강아지들도 끝까지 피부 모근까지 때를 잘 벗겨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털이 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막 비벼버리면
털이 엉키기 때문에 꼭 결방향으로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좀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앞에서 뒤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얼굴도 눈에 들어가지 않게 부드럽게. 귀는 이렇게 마사지를 잘 해주시고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간다고 해도 목욕 후 드라이 할 때 속을 조금 말려주고 다시 한번 귀를 닦아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보통 가정에서 샴푸를 한 번씩 하시는데 1차 샴푸로 이제 처음에 기름때나 이렇게 가볍게 벗겨주시고 샴푸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찌든 때가 제대로 빠지기 때문에 2차 샴푸까지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똑같이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1차 샴푸에서는 가볍게 해주시고 2차 샴푸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마사지를 해줄게요. 대형견들은 아무래도 야외 생활을 많이 하니까 발이나 배 쪽을 많이 깨끗이 마사지를 해서 깔끔하게 샴푸를 해주세요. 이렇게 희석을 해서 샴푸를 사용하면 샴푸를 좀 더 절약해서 쓸 수도 있고 이제 목욕을 할 때 조금 더 거품 마사지를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서 털을 많이 비비지 않고 오염된 때를 제거할 수 있으니 꼭 희석을 해서 사용해주세요. 샴푸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충분히 도포가 됐으면 다시 한번 얼굴부터 꼼꼼하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귀도 깨끗이 결방향대로 모근부터 마사지를 해줘요. 이런 장식털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마사지를 꼼꼼하게 해주세요. 소형견과 다르게 대형견이라 면적이 넓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속까지 헹궈줘야 피부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샴푸를 이제 깨끗이 헹궈줄 거예요. 이때도 보통 손이 가는 대로 많이 헹구는데 물도 절약하고 깨끗이 헹구기 위한 방법은 머리부터 헹궈주면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헹구겠죠. 등을 헹궜다가 위를 헹구면 다시 샴푸가 가니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가볼게요. 이렇게 샴푸가 다 됐으면 이제 컨디셔너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리트리버 같은 친구들은 이렇게 배선 그리고 다리 뒤쪽에 엉덩이에 장식털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고 찰랑찰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컨디셔너를 도포해줍니다. 컨디셔너를 도포하면 샴푸를 한 후에 우리가 중화를 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1분에서 2분 정도 더 방치를 한 후에 헹궈주면 오히려 더 찰랑찰랑거리고 윤기 나는 이제 모발이 되기 때문에 바로 헹구지 말고 1, 2분 정도 시간을 두세요. 시간이 지났으면 컨디셔너도 깨끗이 헹궈줘야 돼요. 컨디셔너나 샴푸가 천연 제품이 많아서 조금은 덜 헹궈줘도 피부에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깨끗하게 잘 헹궈내주면 돼요. 잘 헹궈진 건
바닥에 거품이 더 이상 안 날 때까지 깨끗이 헹궈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샴푸를 할 때 고무장갑을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죽은 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단모, 이중모, 이런 중장모 같은 친구들은 이렇게 고무장갑을 이용해서 샴푸를 하시면 때도 잘 빠지고 이중적으로 또 이렇게 추가로 죽은 털 제거가 많이 될 거예요. 1차적으로 손으로 물기를 많이 제거한 후에 타올로 최대한 물기를 깨끗이 닦아주세요. 이제 비숑이나 이런 파상모 친구들은 드라이를 해서 볼륨을 주고 곱슬곱슬한 털을 쭉쭉쭉 펴서 볼륨을 주기 위해서 물기를 어느 정도는 남겨주는데, 이런 친구들은 드라이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서 타올링을 최대한 꼼꼼히 해서 물기를 많이 제거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드라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돼요. 귀는 유분기가 많다고 했죠. 샴푸로 해도 귀털은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귀 앞에 있는 습기를 조금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타올링이 끝났으면 이제 드라이를 해줄 거예요. 이런 큰 친구들은 집에서 가정용 드라이기로 이렇게 털을 건조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세차장에 가면 이렇게 물기를 강한 바람으로 날려주는 그런 에어탱크라고 하는 이제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형견을 기르시는 분은 하나씩은 구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에어블로우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이제 에어블로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블로우를 사용할 때는 이제 목욕과 똑같이 강아지들 얼굴 앞면에서 이렇게 뿌리면 강아지들이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블로우를 사용할 때는 약한 바람으로 시작을 해서 아래 또는 뒤쪽에서부터 바람 세기를 점점점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쏴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친구들은 안 엉키겠지만 털이 긴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너무 가깝게 바람을 쏴버리면 털이 휘날리면서 엉켜서 꼬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멀리서 천천히 바람으로 물기를 털어주는 거니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Between me and you, there's an ocean between our love. If I'm telling the truth, what am I to sail away? 'Cause I don't know where you've been lately, and times have changed, the world's gone crazy. Yeah, I got a secret, I hope you can keep it. You know that I mean this. You believe that I will go the distance, 'cause there ain't no limits between you and me. And I don't know where you've been lately, and times have changed, the world's gone crazy. Yeah, I got a secret, I hope you can keep it. You know that I mean this.
코트킹을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제 긁어줄 거예요. 언더코트를 먼저 제거를 한 후에 이제 아래 장식털 정리를 들어갈게요. 이렇게 뒤통수부터 최장선까지 장식털을 코트킹으로 위에서 아래로 긁어줘요. 꼬리 끝까지. 장식털 제외한 등 쪽 털을, 죽은 털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털이 차분하게 가라앉을 때까지만. 그러면 털이 이렇게 차분하게 결정리가 되고 아래쪽 장식털을 제외한 위쪽 털이 차분하게 이렇게 가라앉아요. 앞쪽 가슴털은 장식털이고 포인트이기 때문에 코트킹으로 긁어주면 볼륨이 죽기 때문에 앞쪽 갈기털은 코트킹을 이용하지 않고 등 쪽만 이용해주세요. 꼬리 또한 위쪽 라인만 긁어주세요. 아래는 화살표 모양으로 다듬어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코트킹을 이용해서 적당히 등선의 죽은 털을 제거한 후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이 발 지저분한 부분을 지난번에 배웠던 캣풋으로 이제 쑥가위로 이쁘게 둥글게 다듬어 줄 거예요. 손 슬리커로 가볍게 빗어 띄어서 쑥가위로 얼굴 조심하고 주변 털과 맞춰서 빗질을 하고 올라온 발 주변의 털들을 동글동글하게 맞춰줘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포메라니안을 했던 것처럼 비절 쪽을 지면에서 수직으로 세워서 뒤에 있는 장식털을 일자로 잘라줄 거예요. 이제 뒤쪽이 끝났으면 장식털을 빗어서 이 비절단을 넘어가는 털만 가볍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잔털, 지난 포메라니안 엉덩이를 만들 때처럼 이 잔털만 속털에 맞춰서 쑥가위로 가볍게 잘라주세요. 이런 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테두리를 따라서 스위닝이라는 작업을 해줍니다. 안쪽도 이렇게. 그리고 아래 가슴털을 빗어주고 여기 있는 잔털을 어느 정도 살짝 이 턱업이라는 사타구니 부위로 올라가게끔 속에 꽉 찬 털에 맞춰서 가볍게 잘라줄 거예요. 삐져나온 털을 둥글게. 가슴 모양이 둥글죠? 그 아래 가슴 뼈 모양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다리도 앞에 털에서 뒤에 장식털이 있으면 장식털 이렇게 아래로 빗어주고 툴라인에서 올라가는 이 각도로 떨어지는 털만 깔끔하게 연결이 자연스럽도록 숟가위로 부드럽게 커트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숟가위로 가볍게 연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도 아래 가슴 털을 빗어서 가슴에서 다리가 접히는 이 부분, 모이는 부분으로 갈기가 살짝 부드럽게 뾰족한 모양으로 앞가슴 털도 정리를 해주세요. 사자갈기 모양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가슴 털이 정리가 되면 여기선 등선까지 삐죽삐죽 튀어나온 털을 또 숟가위로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선 정수리에서 어깨까지 삐져나온 털을 가볍게 다듬어 주세요. 보시면 귀 모양이 있듯이 주변 장식털이 있어요. 귀가 좀 또렷하고 깔끔하게 보이게끔 귀 모양대로 빗질을 해주고 귀 앞쪽 털 숟가위로 가볍게 정리해 주시고 여기도 귀 모양대로 넘어오는 털들을 정리해 주세요. 귀를 당겨서 이 뒤쪽 털까지 끊어줘요. 귀가 또렷이 보이게. 꼬리는 이렇게 길게 펼친 뒤에 이렇게 잡아서 돌돌돌 말아주세요. 그리고 너무 기니까 적당히 꼬리 뼈에서 안전하게 띄운 다음에 길이를 먼저 줄여주고 일자로 쭉 펼친 다음에 끝에서 이렇게 늘어진 장식털을 화살표 모양으로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끝털만 자연스럽게 사선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주변도 지저분한 털들을 골라 보이게 잘라주고 이렇게 길면 항문 쪽에 볼일을 보면은 많이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위생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뿌리 털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 주변 털을 살짝 요 정도 짧게 다듬어 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늘어진 털을 수평으로 꼬리를 잘 펼쳐서 이렇게 사선을 만들 거예요. 제일 아래 지점이 오면 자연스럽게 부리 부분으로 올라가줘요. 이렇게 집에서도 쉽게 아이들 털을 차분하게 하고 깔끔하게 털 정리랑 모양을 낼 수 있어요. 이제 리트리버 같은 친구들은 이중모기 때문에 죽은 털도 제거를 해주고 가정에서도 숟가위로 배웠던 기본기만
잘 사용하시면 산책 시에도 찰랑찰랑 장식털을 뽐낼 수 있는 모양으로 가정에서도 충분히 관리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뻐. 이번 강의에서는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대형견을 기르면서 미용실을 가기 부담스러운 보호자님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다양한 도구의 사용을 잘 숙지하시면 가정에서도 쉽고 깔끔하고 쇼동 못지않게 아름다운 털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번 강의는 좀 대형견 기르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찍은 거기 때문에 꼭 숙지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